차트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 종류가. 여러분이 다 외우면 되는데 다 못 외웁니다. 무슨 차트, 무슨 차트, 무슨 차트 다 외우면 좋아요. 차트를 다 외우면요, 시험 뭐 그접니다. 차트 종류 가가지고요. 자, 차트 종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많아요. 이게 바로 세로막대형 이만큼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꺾은선형, 원형, 기본형 이거 다 있는데 이름이 다 틀려요. 얘 이름 다 틀리면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나와요. 묶은 세로막대고 얘는 뭐예요? 자, 누적 세로막대. 자, 이건 또 뭡니까?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 자, 이거 다 외우면 좋아요.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징들만 잘 캐치하면 됩니다. 세로막대의 특징과 얘들의 특징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또 어떤 거는 3차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 시험이 잘 내요. 3차원이 가능한 차트가 있고요. 3차원은 표현 못하는 차트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캐치만 잘하면 시험은 그저 묻습니다. 그냥. 자, 볼게요. 잘 보세요. 막대형 차트는 이거죠, 그죠?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막대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막대형 차트의 특징은요, 뭡니까? 막대기 높이나, 아니면 요 가로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죠? 그것 따라서 어떻게 해요? 크냐, 작냐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바로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죠? 1등, 2등 이런 가리낼 때, 그죠? 제일 높은 게 1등이고, 제일 꼴찌는 제일 낮은 게 꼴찌니까. 그런 거 할 때.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차트 일만 나오면 무조건 막대형입니다. 핵심 용어를 알아두세요. 핵심 용어. 항목 간의 값 비교할 때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벌써 키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항목 간의 값 비교라고. 그러면 뭐예요? 막대형이다. 막대형.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막대형. 자, 가끔 막대형에서 요거 나왔어요. 누적 막대형. 아까 누적이 요거였죠, 요거. 누적 막대형. 이렇게 누적. 요것도 누적이죠. 누적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 성적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누구 성적인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항목 중에 그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맞죠? 비율을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전체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얘는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누적 막대형은요, 각 값의 기여도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전체 값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전체 값 중에 얘가 이만큼 차지하더라라고 기여도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누적 막대형입니다. 그죠? 딱 봐서 벌써 얘가 신기해 벌써 높네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게 크더라, 비율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누적 막대형은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도 좋지만은 각 값의 기여도를 아예 막대기 안에도 이렇게 얼마가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여도를 비교하더라. 이거 알아두세요. 누적형. 요거하고 요런 누적형들 있죠. 그죠? 자, 얘는 3차원 가능합니다. 맞죠? 그죠? 3차원 가능해요. 그죠? 야, 원뿔형, 원동형 다 가능합니다. 자, 꺾은선형은 이거죠.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보죠. 그죠? 뉴스 보면 이렇게 경제 뉴스나 주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줄이 찍찍찍 왔다 갔다 하죠. 뭡니까?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뚝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막 치고 막 올라갑니다. 그죠? 자, 뭡니까? 시간에 따른, 그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합니다. 맞죠? 오늘 오전에는 어땠는데, 오후 1시에는 올라갔다가, 오후 2시 되는 거 뚝 떨어졌다. 그죠?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걸 이렇게 꺾은선형으로 시간에 따른 추세나 이런 거 보여주자는 거죠. 변화를 표시하는 것.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이 말 나오면 이제 꺾은선형이에요. 데이터의 변화나 추세를 보여주는 거다. 그게 꺾은선형이죠. 그죠? 자, 데이터 계열 하나하나가 선으로, 맞죠? 꺾은선이니까 선으로 보여줍니다. 자, 꺾은선형. 일반 선만 나타내는 게 있고요. 표식이 있는 게 여기입니다. 표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떤 딱 시간대별로 이렇게 점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는 1시, 2시, 3시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꺾은선형은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별로 변화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꺾은선형의 특징입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크해주세요. 별표. 원형 물으면 60%, 70%는 원형 나와요. 이거 많이 해서 문능이 나온다면. 원형을 왜 냈느냐? 자, 원형 잘 보시면 원형은요, 전체 합계, 전체 100%라면 이 100%에 대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각 항목의 구성 비율. 만약에 우리 뭐 인구가 4천만이다. 4천만 중에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남자, 여자를 구분했습니다. 4천만 중에 남자는 어느 정도, 여자는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색깔이 많은 쪽이 양이 많은 거죠. 그죠?
남자가 더 많죠, 그죠? 남자가 이렇게 더 커요. 여자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전체 합계에 대해서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을 표시하는 게 바로 원형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원형 차트에서는 이 말 잘 나옵니다. 하나의 계열만 됩니다. 하나만 표현할 수 있어요. 축이 없습니다. X축, Y축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왜요? 하나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계열에서 축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동별로 3, 4, 5월달 걸 만들겠다고 범위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서 그 원형을 만들 겁니다. 오케이, 만들어 보자. 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 4, 5월달엔 3월밖에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3월달 요것만 가능하대요. 4월 두 개를 더 표현할 수 없어요. 한 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4월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어떻게 할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4월달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3월달 것 201동 이만큼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죠? 회비를 이제 어느 정도 내느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네요. 그죠? 이렇게 전체에 대한 비율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구나. 딱 나오죠. 누굽니까, 이거? 202동이네요. 202동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3만원 냈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체에 대한 비율인데, 하나의 계열, 즉, 하나의 열감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월과 5월은 표시할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원형에서는요. 그래서 하나의 계열만 가능합니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선적을 다 표현을 못하고 국영수 중에 하나만. 그래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의 계열만 표시하더라. 그리고 축이 없습니다. X축이니 Y축이니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냥 이게 떨렁 다죠. 그죠? 자, 요 말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하나의 계열. 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계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조각을 분리할 수 있대요. 자, 해볼까요? 여기 가서 내가 요걸 많이 낸 사람, 요걸 눈에 띄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많이 냈으니까. 자, 어떻게 해요? 먼저 한 번 아무거나 클릭하면요. 모두가 이렇게 점점점점 다 선택된 겁니다. 요거 삼각형이 다 선택됐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딱 누릅니다. 요것만 다시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나머지는 취소되고 얘만 이렇게 점점점 되고 요거 선택됐죠. 그죠? 부채꼴 여기, 그죠? 자, 요걸 이제 마우스 드래그 엔더로 살짝 끌고 갑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어디 뉴스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분석해주고 할 때 보면 또 톡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빼면 돼요. 요것도 클릭한 다음에요. 이제 요것도 살짝 빼면 빠져요. 휘자 쪽에 대신 우리가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조각을 분리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떼도 됩니다. 이만큼 떼도 돼요. 그럼 이러면 이제 눈에 확 띄겠죠? 이 사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다.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다 하면서. 그죠? 조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각도 같은 것도 조정 가능해요. 조각의 각도라든지 조각마다 다른 색을 지정 가능하더라.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각마다 다른 색이 들어갔죠, 그죠? 같은 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요. 같은 색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색으로 다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다행히 이렇게 여러 개가 분리됐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계열로 표시하고, 뭐, 값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는 색이 같이 들어가요. 그럼 눈이 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내가 조각마다 다른 색을 지정하면, 같은 그 항목이지만은 색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조각마다 다른 색이나 각도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죠. 그죠? 이걸 살짝 들어서 옆에서 옆면에서 볼 수 가능합니다. 옆면에서 보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각도를 변경 가능하더라. 자, 또 3차원이 가능해요. 3차원이 바로 요겁니다. 3차원 쪼개진 원형. 3차원 쪼개진 원형 이겁니다. 이거. 3차원 표시가 하는 게 바로 3차원 쪼개진 원형 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형을 3차원 효과가 나타내는 원형 차트다. 자, 한번 볼까요? 3차원 원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가서 디자인에 가서 여기에 차트 종료 변경 가면 되겠죠. 그럼 원형 가면요. 이게 원형이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3차원 쪼개진 원형이죠. 얘를 누르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뭔가 좀 3차원 변경된 것 같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된 것 같죠. 그죠? 잘은 모르겠죠. 작아서. 자, 된 겁니다. 이거요. 자,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약간이 보이죠. 그죠? 자,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3차원 회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걸 각도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원근감을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그죠? 자, 이걸 누르면 지금 원근감인데 이건 원근감이고요. 자, 좀 약간 이렇게 기울죠. 그죠? 보세요. 그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X축, Y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X축, Y축인데 이걸 X축, Y축을 내가 바꾸면 돌아갑니다. 보세요. 회전도 가능하죠. 그죠? Y축을 바꿔볼까요? 자, 이건 너무 높였네요. 자, 세워야 되겠죠. 보세요. 3차원 확실하죠. 그죠? 자, 이렇게 X, Y축, 원근감. 여러 가지 내가 3차원 효과를 회전을 한다거나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세요. 뺑뺑뺑 돌아가고, 그죠?
자, 무슨 뭐 애니메이션 보듯이, 그죠? 돌리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기울기 있는 거죠. 완전히 옆에서 봤죠, 그죠? 그게 아니고 너무 옆에서 봤으니까 약간 높이서. 그죠? 이거는 이제 원근감, 멀리서 보는 거, 가까이서 보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크고 저는 작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서서 보는 거, 저 멀리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원근감이에요. 원근감을 안 하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차원 쪼개지는, 원형 그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됐나요? 3차원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쓰면. 3차원 쪼개는 원형. 자, 요거 특징들 잘 알아두세요. 원형 차트는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잘 냅니다. 요걸 바꿔놔요. 두 개의 계열만 표현은 가능하다거나, 그죠? 축이, X축만 존재한다. 조각은 분리 못한다. 조각마다 다른 색은 지정은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그죠? 시험에 잘 냅니다. 원형이 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형이 나오면 도넛형도 같이 나옵니다. 도넛형. 자, 도넛형은요, 원형을 개선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원형의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하나의 계열만 가능한 거죠. 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계열 가능합니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원형 차트를 개선한 거예요. 더 좋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 개의 계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실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걸 제가 고칠 겁니다. 다시 뭐로 고칠 거냐면, 자, 디자인 가서, 이건 내려놓고 할까요? 다시 이건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번엔 다시 범위를 잡습니다. 요번엔 이렇게 잡을 거예요. 3월, 4월만. 요래 잡고 원형은 3월밖에 안 됐죠. 아니면 4월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다시 넣을 건데, 요번에는, 자, 이거 아니죠. 어디 갔어요? 자, 도넛형 여기 있죠. 그죠? 도넛형에서 내가 요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탁 누르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떤 게 3월이고 어떤 게 4월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 바깥이 지금 뭡니까? 바깥이 바로 3월, 여기 안이 4월 이렇습니다. 아니, 3월, 4월 이렇습니다. 3월이고 여기 4월이에요. 안에 게 3월, 여기 4월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개를 표시하다 보니까 도넛형에 구멍이 뻥 뚫리니까 안에다가 띠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3월달 걸 안에, 4월달 걸 바깥에 표시 가능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지만은, 비율로 표시를 했지만은, 원형처럼 하나가 아닌, 또 5월이면 바깥에 또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열을 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도넛형은 원형 차트를 개선해가지고 여러 계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 됩니다. 3차원이 안 됩니다. 이걸 3차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3차원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3차원 안 됩니다. 도넛형은. 3차원 널리 넣을 수가 없다. 자, 또 도넛형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색상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죠? 색상을 바꿔서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색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각 계열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도넛형 차트의 특징입니다. 자, 분산형 차트가 있습니다. 분산이 막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떨어져 있는 이런 걸 나타내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산형 차트예요. 자, 분산형 차트의 특징은 XY 좌표를 의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 나타낸다. 뭐 이런 말, 어려운 말 나와요. 자, 주로 요겁니다. 데이터의 불규칙한 강경이나 묶음을, 맞죠? 막 떨어져 있는 게 분산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내가 보여주는 게 바로 간격이랑 묶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분산형이고, 주로 과학이나 공학용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특징을 맞으면 돼.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냥 전체 물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요거 통 내놓고는 맞느냐 틀리냐, 다음 차트의 설명 중 잘못된 거 이런 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뭡니까?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분산형도 3차원이 안 된다. 됐나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점 찍은 거 어떻게 3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또 방사형이라 보세요. 방사형은, 자, 요렇게 생긴 거 방사형이에요. 거미줄 모양. 자, 각 항목마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 뻗어나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뻗어나가고, 여기는 요만큼 뻗어나갔고, 요렇게. 내가 지금 내 능력을 표시할 때 주로 그런 거 많이 써요. 내 능력 할 때 나는 지구력은 요만큼인데, 힘은 이만큼 큰 거예요. 또, 지식은 좀 짧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힘은 이만큼 크고, 지구력은 좀 작고, 머리가 좀 나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런 거 표시할 때도 이렇게 써요. 그죠? 가운데는 사람이 있죠. 나에 대한 건데, 나에 대한 지구력은 요만큼, 힘은 이만큼, 머리는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사형 차트라 그래요. 됐나요? 자, 이것도 특징이 뭐예요? 3차원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품형이 나오네요. 거품형. 거품형은 말 그대로 거품 모양 생겼어요. 보세요. 거품 모양 생겼죠. 자, 거품형은 시험에 가끔 냈는데요. 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거품형을 찾으면 돼요. 요 말만. 요 말 나오고 굉장히 뭐 엉뚱한 설명 막 해놨어요. 이건 모르는 내용인데 요 말만 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거품형이에요. 뭡니까? 세 개의 값의 집합을 비교한 겁니다. 요가 세 값 집합을 비교했다. 이 말 나오면은 뭐 설명은 굉장히 막 이상한 말 막 내놔요. 여러분 저도 뭐나 말 막 내놓습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끝에 이렇게 세 값의 값을 집합을 비교해서 표현 딱 나오면 아, 거품형. 됐나요? 거품형. 세 값의 집합을 비교했다. 이 말 나오면 거품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차원 가능해요, 얘는요. 자, 주식형입니다. 자, 주식형은 꺾은선하고 틀려요. 여러분, 주식형이라고 해서 꺾은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TV에서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꺾은선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주식형 차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하더라. 온도 변화와 같은 그런 것도 하더라. 요렇게 표시합니다. 보세요. 약간 이렇게 뭐가 위에 뭐가 붙었죠. 그죠? 요런 게 나와가지고 요까지 이렇게 변화량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그죠? 요렇게 주식형이에요. 여러분, 꺾은선형을 주식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에 주식을 보여줄 때 이렇게 꺾은선을 보여줘서 하지, 실제로는 주식형 차트는 이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주식 가격을 나타내는 온도 변화나 이런 걸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요. 자, 주식 차트를 작성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엉뚱하게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순서가 필요해요. 그대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주식형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말 알아두세요. 요런 말 나오면은 아, 주식형이구나 딱 하면 됩니다. 됐죠? 요 말이 딱 나오고 막 설명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는 말 나와요. 요 말만 딱 찾아주면 벌써 주식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해진 순서를 먼저 해놓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 차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3차원 안 되죠,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겠습니다. 표면형. 자, 이렇게 표면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표면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나오죠, 그죠? 자,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간격이 50% 된다거나 이런 거 볼 때, 딱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이러면 얘가 좀 넘어서네? 얘가 좀 작네? 아직까지 좀 모자라네? 조금 더 섞어요. 그러면 약간 돌아가고 이게 딱 나오겠죠? 그러면 딱 됐다. 우리 눈으로 뭐 3분의 1로 섞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찾을 때 좋겠죠, 그죠? 그 표면형이라는 거, 그냥 요렇게, 요런 거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나머지는 원뿔, 원통, 피라미드. 이건 기본 3차원입니다. 그죠? 맞죠? 원통, 원뿔, 피라미드는 그냥 3차원이에요.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뭐 3차원 효과 뭐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죠. 그죠? 자체가 3차원인 게 바로 원통, 원뿔, 피라미드입니다. 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하지 말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그죠?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통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뿔로 준다거나 피라미드 준다거나 이러면 훨씬 낫겠죠. 그죠? 보이게 딱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자,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역형이 또 있어요. 영역. 표면형하고 조금 틀립니다. 표면형은 그냥 이렇게 약간 표면들을 보여주는 거. 요거는 보세요.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요. 이게 영역형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영역을 하게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이거는 이렇게 변하고 이거는 이렇게 변하더라. 요건 낮아지면 지금 커지더라. 많아지더라. 양이 많아지더라. 알 수 있죠. 시간이 점점 변하면서 얘가 양이 많아지고 좁아졌다가 이제 좀 더 지나니까 얘가 양을 많아지고 얘는 없어지더라. 그런 건 이제. 그죠? 두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좋습니다. 그죠? 자, 전체 영역과 특정 값의 영역을 비교해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냥 요런 거다라고만 봐주세요. 자, 혼합형 차트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물었습니다. 혼합이 뭐냐?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차트를 섞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이 차트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혼합형. ITQ 시험 치보시면 전부 혼합형 썼죠, 그죠? 이중축 혼합형 썼죠, 그죠? 뭐 썼습니까? 막대형하고 꺾은선하고 두 개 섞었죠? 바로 여기 혼합형이에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꺾은선도 들어가 있고 막대도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걸 우리 혼합형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3차원은 혼합형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막대기에다가 내가 어떤 3차원 원형을 넣는다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막대형을 3차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꺾은선을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으로 하게 되면 Z축이 생겨버려요. 맞죠? 그죠? 그래서 3차원은 절대 혼합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험 내 다음 중 두 개의 차트 중에 3차원을 만들 수 없는 조합은 묻습니다. 그러면 혼합형 만들 수 없는 조합은 하면 거기에 3차원 섞인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이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차원들끼리만. 자, 또 요거 안 됩니다. 주식형도 혼합형 못 만듭니다. 주식형도 혼합형에 갔을 수 없어요. 거품형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품하고 다른 거하고 섞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값을 데이터 값 비교를 못 합니다. 또 표면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도 안 됩니다. 요 4개는 혼합형 차트에 쓸 수 없습니다. 요 4개 말면 다음 중 잘못된 거, 조합이 잘못된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주로 3차원은 안 되니까 3차원 온통, 온뿔. 이렇게 같이 어떤 거하고 혼합형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식 거품 표현 3차원 차트는 혼합형 차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런 문제 나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맞죠? 그죠? 주식 거품 표면 3차원. 자, 그 중에 3차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답이 대부분 3차원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축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축은 축이 2개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축이 2개예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2개죠, 그죠? 저 원래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걸로 다 읽으면 되잖아요. 얘도 이걸로 읽고, 얘도 이걸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만 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3월, 4월, 5월인데 이 값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가 50원. 자, 50원 들어가고 나머지 이 값들이 이게 100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50원, 1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값들은 큰데 이 값은 너무 작아요. 그죠? 자,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예요? 삽입에 가서 막대형을 만들 겁니다. 만들었죠? 근데 5월달 거 어디 갔어요? 어디 있죠? 분명히 넣었습니다. 이 5월달 표시되어 있죠? 어디 갔어요? 코미디 프레에 있는 거 있죠? 그죠?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 그죠? 어디 갔어요? 왜요? 이 값을, 같은 값을 읽으려니까 얘는 1000단인데, 그거는 50, 100단위밖에 안 되면 지금 표시는 안 되지만 요 밑에 찌박히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수치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높아져야 돼요. 그죠? 왜요? 단위가 너무 쪼개지니까. 아, 이런 문제 되더라는 거예요. 아차, 이래 되니까 5월달을 진짜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은 너무 크고 그 값은 너무 작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중축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 거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5월달 걸 바로 끝근선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읽는 게 아니고 옆에 얘를 읽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가산점은 작은데 얘들은 커요. 봅니까? 그럼 막대리 표시하면 밑에 찌맣게 표시됐겠죠? 안 되더라. 그래서 얘를 끝근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 읽는 걸 얘를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요거니까 낮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따로 보조축을 값을 끝근선이 읽고 얘들은 막대기든 얘를 읽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보세요. 차트에 또 하나의 값축을 추가해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거고 특정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 맞죠? 그죠? 그때 이중축을 해서 서로 다른 값을 읽음으로 해서 같은 크기로 표시할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조그맣게 표시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줘가지고 얘를 끝건선은 얘를 읽게 하고 막대기형은 얘를 읽게 해서 값의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중축 차트. 요 설명이 나오면 답이 이중축 딱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 중 이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뭐 찬다거나 그런 걸 낸다거나. 자, 됐나요? 지금은 Y축을 2개 는 겁니다. 요거는 Y축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보조 Y축을 해요. 보조 Y축. 그죠?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3차원 되고 안 되고 막 복잡하죠? 뭐 어떤데 어떤 안 되고. 적긴 적었는데 다 못 외우죠? 요것만 외워두세요. 3차원 차트 잘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도넛, 분산, 방사, 주식, 혼합형은 안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요. 다음 중 3차원 차트가 안 되는 거 내고 차트 4개 딱 내놔요.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네? 도넛, 분산, 방사, 주식, 혼합형. 좀 외워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외워야 되고, 아까 요것도 외워야 되고, 그죠? 몇 개 외워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되셨나요?